쇼펜하우어의 인생 철학 1. 인생은 고독과 통찰의 길.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왜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상처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근원적인 물음에 평생을 바친 철학자, 비관주의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통해 삶과 인간관계의 본질을 탐구해 보려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진자운동과 같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얻고 나면 권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삶의 깊이를 함께 되돌아보겠습니다. 2. 인생 철학의 핵심 의지, 욕망, 고통. 쇼펜하우어 철학의 중심에는 의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선언했죠.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그러나 그 표상을 움직이는 것은 맹목적인 의지이다. 모든 존재를 움직이는 끝없는 욕망의 힘, 즉 생애의 의지가 세계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욕망하고 집착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그 끝없는 갈망 자체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모든 욕망은 결핍에서 나온다. 충족은 잠시뿐이고 곧 새로운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오랫동안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은 얼마나 갑니까? 며칠 길어야 몇 주 후면 그 기쁨은 사라지고 다시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속되는 행복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복은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 즉 폭풍이 잠시 잦아든 고요한 바다와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끝없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두 가지 해방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미적 관조, 즉 예술입니다. 예술은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난 순수한 관조의 상태이다. 음악을 들을 때, 아름다운 그림 앞에 설 때, 자연 속에서 사색할 때 우리는 잠시나마 욕망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둘째는 금욕과 연민입니다. 욕망 자체를 내려놓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때 우리는 개인적 의지를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삶에 대한 통찰과 명언. 쇼펜하우어의 명언에는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냉철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 전체는 비극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희극의 성격을 띈다. 삶을 멀리서 조망하면 고통과 허무의 연속이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어이없고 우스운 일들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삶은 짧고 진리는 오래 산다. 그러니 거짓보다 진실을 말하라. 우리의 생은 순간이지만 진실은 오래 남습니다. 그는 진리를 말하는 용기가 인생을 덜 후회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특히 강조한 것은 바로 고독입니다. 사람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신일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현대인들은 고독을 외로움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이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인생이 끝이 없는 미래처럼 보인다. 늙어서는 매우 짧은 과거처럼 보인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착각에 불과한지를 보여주는 통찰입니다. 4. 인간관계와 사랑의 명언.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 철학은 냉정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유명한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다가간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다시 멀어진다. 하지만 또 추워서 다가간다. 이렇게 적절한 거리를 찾을 때까지 반복한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성숙한 관계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랑에 대해서도 매우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자연이 만들어낸 속임수다. 결혼은 그 사랑을 마모시키는 과정이다. 이 말은 사랑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본능적 욕구, 즉 생명의지에서 비롯된다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고 느낄 때 사실은 종족 보존이라는 자연의 목적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연은 우리를 속인다. 하지만 그 속임수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운다. 역설적이죠? 사랑은 환상이지만 그 환상 덕분에 인간은 성장하고 깊이 있는 감정을 경험하며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하다. 고독은 회피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5. 현대적 적용과 비판적 성찰.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현대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고독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세요. 10분이라도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관계에는 거리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지혜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시킵니다. 셋째, 자신의 욕망을 성찰하세요. 욕망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넷째, 예술의 힘을 활용하세요. 음악, 문학, 자연 속 명상, 그 순간만큼은 의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 속에서 삶과 인간관계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지만 그 안에서 지혜는 별처럼 빛난다.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유하고 얼마나 성숙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운 인간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철학자 니체의 삶과 명언을 통해 의지와 자아 실현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 철학 수업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